2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잘 지냈나요? 장마가 시작되었고 무더위로 지쳐가는 요즘인데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여러분은 장마비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장마비가 오는 동안은 그 길고 지루한 비가 그치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지 않나요? 그러나 그렇게 끝날 것 같지 않던 지루한 비가 어느 날 어느 순간이 되면 비는 그치고 매미가 오는 햇빛 쨍쨍한 날이 어김없이 오고 만다는 것 여러분도 잘 알고 있죠?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듯 즐거운 날이든 힘든 날이든 그 끝은 분명히 있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이 순간, 지금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오늘도 힘차게 동백꽃 이야기 속 점순이와 나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과제가 있었는데 학습지 15쪽과 16쪽 과제였죠? 여러분이 한 과제를 펼쳐주세요. 간단하게 과제를 정리하면서 지난 시간 공부 내용을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 첫 번째 과제는 학습지 15쪽 2번 문제를 정리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15쪽 2번 문제를 보세요. 인물 간의 관계를 묻고 있네요. 동백꽃 소설의 주요 인물은 점순이와 나입니다. 이 두 인물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점순이는 마름의 딸이고 나는 소장농의 아들이죠. 그래서 점순이는 항상 자신감이 넘치고 오직 관심은 나를 좋아하는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그 호감의 표현을 감자를 주면서 자신의 애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면 나는 어떠한가요? 소장농의 아들이라 항상 점순이네 집을 신경 쓰고 땅이 떼일 수도 있으니 항상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눅이 들어있는 편이죠. 게다가 나는 성격조차 어리숙하고 17살 나이치고는 눈치가 없고 순진합니다. 반면 점순이는 17살인데 조숙하고 사랑의 감정에 빨리 눈을 뜬 아가씨이죠. 이렇다 보니 점순이와 나는 자신의 상황과 성격의 대조로 인해 극심한 갈등을 겪게 되었던 것이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나요? 점순이는 호감과 애정의 표현으로 나에게 감자를 주었는데 나는 네 집에 이거 없지? 라는 점순이의 말에 자존심이 상하고 점순이의 좋아하는 마음은 전혀 눈치도 채지 못한 채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라고 말하며 감자를 거절하게 됩니다. 이 일로 점순이는 분노하지만 나에 대한 애정을 멈추지 못하고 나의 관심을 끌고 나에게 감정의 복수를 하기 위해 나의 닭을 꺼내다가 괴롭히고 못살게 굽니다. 이런 마음을 알 리 없는 눈치 없는 나는 나의 닭이 죽어갈 지경에 이르자 분노하고 급기야 점순이네 닭을 때려 죽이고 맙니다. 땅을 떼일 수도 있는 소장농의 처지이기에 나는 겁이 잔뜩 나서 엉 하고 울어버리고 이때 점순이가 은근히 다가와 나의 다짐을 받은 후 나와 함께 동백꽃밭으로 넘어지면서 점순이와 나의 분노의 감정들은 모두 사라지고 그간의 갈등이 해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갈등을 우리는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알아낼 수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 점순이와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는 이 소설의 갈등을 살펴보았고 과제로 나의 행동을 찾아 16쪽 빈칸을 채워보는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16쪽, 교과서 180쪽, 네 번째 줄입니다. 갈등 단계로는 절정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죠. 엄청나게 분노한 나가 점순이네 닭을 단매로 때려 죽이고는 급기야 울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우는 나의 행동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나요? 나가 소장농의 아들이니 겁이 잔뜩 나서 해결 방법이 없어 우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살 남자아이가 닭을 죽이고 울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나의 성격과 상황을 매우 잘 보여주는 등장인물의 행동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는 소설 속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독자가 상상하여 갈등을 파악하고 그 의미들을 알게 되는 것이랍니다. 학습지 16쪽에 여러분이 나의 행동을 많이 찾아 놓았을 것이에요. 이것은 7월 13일 등교 수업에서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파악한 동백꽃의 내용을 바탕으로 동백꽃 소설을 작가, 작품, 독자, 현실의 다양한 관점으로 깊이 있게 감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부 내용 살펴봅니다. 교과서 170쪽에서 181쪽의 내용입니다. 4단원 학습지 17쪽입니다. 우선 교과서와 4단원 학습지 17쪽을 펼쳐주세요. 17쪽을 보면 다양한 질문들이 있죠. 오늘은 이 질문에 답을 해나가면서 동백꽃 소설을 깊이 있게 읽어보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교과서 173쪽 맨 윗줄. 우리가 이 동리에 온 것은 근 3년째 되어 오지만, 그리고 17번째 줄에서 19번째 줄을 보세요. 이것으로 볼 때 나의 집은 이 마을 토박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와 집이 없어 곤란으로 지냈다는 내용이 있죠. 요즘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사를 자주 하지만 옛날에는 보통 조상 대대로 한 곳에 터를 잡고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나의 가족은 고향을 떠나서 점순이네 마을에 들어와 살게 되었을까요? 더구나 처음 이 마을에 들어왔을 때에는 집도 없고 특별히 먹고 살 방법도 없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소설에는 그 까닭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소설의 배경이 1930년대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 까닭을 짐작할 수 있어요. 1930년대에는 일제의 토지 정책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토지를 잃고 떠돌아다니거나 소작농이 되어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답니다. 아마 나의 가족도 농사를 짓던 땅을 잃고 떠돌아다니다 우연히 이 마을에 정착하게 된 것 같아요. 이 소설뿐만 아니라 만무방이나 소낙비 같은 김유정의 다른 소설에서도 이런 처지의 농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무방에서는 응칠이가 나름대로 열심히 국리를 하며 농사를 짓지만 빚만 늘어서 밤에 식구들과 도망을 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소낙비라는 소설에는 준호가 등장하는데 준호가 빚쟁이들 때문에 고향을 떠나 살 길을 찾으려고 해보지만 쉽지 않은 삶을 살게 되죠. 동백꽃에 나의 가족이 흘러 들어온 강원도는 그래도 우리 땅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만주나 간도 같은 곳으로 먹고 살 길을 찾아 떠나기도 했던 시대였습니다. 자, 여러분, 나와 점순이가 소작농과 마름의 관계를 맺고 있고 그 관계 때문에 내가 감자로 자존심이 상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겠나요? 이것은 소설의 시대적 배경을 알고 있어야 가능한 것이겠죠? 이렇게 소설 속에는 시대 현실이 반영되는데 그 반영된 시대 현실로 소설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현실의 관점으로 작품을 이해하는 것이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볼까요? 마름이 무엇인가요? 점순이가 마름의 딸이죠? 이 마름이 무엇인지 알아야 점순이가 그렇게 자신감이 차 있고 당당하고 아무 거리낌 없는 반면 나는 항상 주눅 들어 있고 땅 떼일까 걱정이 많은 이유를 알 수 있겠죠? 자, 이 문제는 과제입니다. 마름이 무엇인지, 마름의 의미, 마름의 신분, 마름이 한 일, 마름과 소작농의 관계, 이런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 찾아서 학습지 17쪽 2번에 적어 놓도록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2교시에 바로 실행해 주세요.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동백꽃은 어떤 꽃인가요? 교과서 180쪽, 181쪽을 펼쳐주세요. 봄을 연상하게 하는 노란색 꽃이 화사하게 그려져 있죠?
강원도에서 동백꽃이라 불리는 생강나무 꽃이랍니다. 생강나무라는 이름에서 벌써 나무의 특징이 떠오르지 않나요? 꽃과 줄기에서 생강 냄새가 나기 때문에 생강나무라는 이름이 붙었답니다. 나뭇가지 끝을 조금 부러뜨려서 냄새를 맡으면 생강 냄새가 솔솔 난다고 합니다. 생강이 나지 않는 곳에서는 이걸 생강 대신 쓰기도 했다고 하네요. 향긋하고 알싸한 냄새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나무의 어린 잎이나 꽃을 말려서 차로 마시기도 하고 한약재로 쓰기도 했답니다. 생강나무가 동백이라 불리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동백은 이른 봄에 피어서 봄을 알리는 구실을 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좋아하는 꽃이죠. 왜냐하면 여자들이 머리를 곱게 단장하는데 동백에서 짠 기름이 쓰였기 때문이에요. 곱게 빗은 머리에 동백기름을 바르면 머리카락에 윤이 나서 머릿결이 좋아 보였답니다. 그런데 동백기름은 매우 귀한 것이어서 서민들이 쉽게 구해서 쓰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동백만큼은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나무 열매로 기름을 짜서 머리를 단장했답니다. 이 때문에 동백 대신 쓰이는 나무라는 뜻으로 개동백 또는 신동백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줄여서 그냥 동백이라고 했고요. 자, 이제 동백꽃 소설 속 알싸하고 향긋한 나의 정신을 아찔하게 한 꽃이 무엇인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자, 그렇다면 작가 김유정은 왜 동백꽃을 소설의 주요 소재로 사용했을까요? 네, 그것은 김유정의 삶을 들여다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김유정 작가는 강원도 신례마을이라는 곳에서 청년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 마을에서 주요 작품 활동을 했어요. 김유정이 살았던 터전을 소설 속에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죠. 이 작가의 관점으로 동백꽃 소설을 이해해 본다면 더욱 정감 있게 이 소설이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이 김유정 작가에 대해 알고 싶다면 김유정 문학촌을 검색해 보아도 좋고 춘천에 있는 김유정 문학촌을 방문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트를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입니다. 김유정 문학촌 사이트를 구경하고 김유정의 생애, 김유정의 삶의 자취를 알아본 후 17번 학습지 뒷장에 김유정의 삶에 대해 10줄 적어보도록 합니다. 포스트잇 같은 작은 종이에 써서 17쪽에 붙여주어도 좋습니다. 12번 문제를 볼까요? 그렇다면 왜 이 소설의 제목이 동백꽃일까요? 보통 소설의 제목은 주제나 중심 소재가 될 만한 것으로 정합니다. 이 소설의 사건의 핵심은 닭싸움이니까 제목이 닭싸움이 되어도 좋았을 텐데 소설 끝에 한 번 등장하는 동백꽃을 제목으로 붙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소설 속 동백꽃이 나오는 부분을 한번 볼까요? 교과서 180쪽, 181쪽입니다. 나가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는 점순이의 말에 그래 라고 대답하자 점순이가 나의 어깨를 붙잡고 노란 동백꽃 속으로 넘어졌어요. 둘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는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그때 아마도 나는 점순이에게 항복하고 말았다는 억울함보다는 갈등이 해결된 데 대한 안도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넘어진 순간 여우새끼같이 얄밉기만 했던 점순이에 대해 더 이상 미운 감정을 찾아볼 수 없고 정신이 고만 아찔해져 버렸지요. 혹시 눈치챘나요? 왜 온정신이 아찔해졌는지? 갈등이 풀리는 그 순간에 나는 이성의 눈을 떴던 겁니다. 이성의 막 눈뜬 청춘 남녀 사이에 오가는 짜릿한 감정이 생강나무의 향기처럼 알싸하고도 향긋하다고 작가는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이성을 좋아해 본 적이 있다면 아마 이 감정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뭐라고 설명하기 힘든 설레고 짜릿하면서도 아련한 느낌. 알싸한 동백꽃은 바로 나와 점순이 사이에 오고 간 알싸하고 짜릿한 감정을 보여주는 소재예요.
게다가 봄날 산을 아름답게 수놓은 노란 동백꽃의 빛깔 또한 첫사랑의 느낌과 정말 잘 어울립니다. 이 소설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거리는 점순이와 나 사이에 오가는 사랑의 감정이에요. 이 사랑의 감정을 시각적으로나 후각적으로나 멋지게 보여주는 동백꽃. 어떤가요? 제목이 될 만하지 않은가요? 학습지 17쪽 문제 5번에서 10번은 작품 자체의 감상으로 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소설의 갈등을 중심으로 동백꽃 소설의 내용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5번에서 10번 문제는 작품 관점으로 감상해 보는 문제이며 지난 시간 학습 내용으로 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등교 수업 일에 살펴보도록 할 테니 지난 시간 내용을 중심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문제 11번은 독자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써보는 문제입니다. 오늘의 세 번째 과제입니다. 11번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을 간단히 적어보도록 합니다. 3줄 정도 써두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공부도 많이 어려웠지요? 오늘은 학습지 17쪽의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동백꽃 소설의 의미를 다양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김유정 작가의 삶에 비추어 동백꽃 소설을 이해하기 위해 사이버 김유정 문학촌을 방문하여 김유정 작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니다. 마름과 소장농의 관계를 조사하여 1930년대 일제강점기 하에서 벌어졌던 우리 민족의 비참한 삶에 대해 꼭 탐구해 보도록 하세요. 오늘의 수업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김유정의 동백꽃 소설을 작가, 작품, 현실, 독자의 관점으로 해석해보고 그 의미를 다양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생각해요, 표현해요 과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첫 번째 과제는 사이버 김유정 문학촌을 방문하여 김유정의 삶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학습지 17쪽 뒤쪽에 직접 여러분이 정리하여 쓰거나 포스트잇 같은 작은 종이에 써서 17쪽에 붙여 놓으면 됩니다. 과제 두 번째는 마름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고 마름과 소장농의 관계는 무엇인지 문제 2번에 답하여 1930년대 농촌사회를 이해해보는 활동입니다. 과제 세 번째는 문제 11번에 세 줄로 답하는 내용입니다. 독자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표현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상이 끝나면 바로 과제를 실행해 주세요. 오늘도 수고 많았고요. 7월 9일 온라인 수업으로 만나요.